가스는 공부의 초점이 무엇인가? 큰 방향도 잡고 나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가스는 관련법이 공업가스 안전관리법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내용이 있고 규칙이 있겠죠. 그리고 도시가스 사업법이 있어요. 명, 규칙, 액화 석유가스가 있고 사업법령 규칙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세 가지 가스 관련 3법이라고 합니다. 법 3개가 묶여서 돌아가는데 가장 큰 틀인 부하가스 안전관리법에 되어 있고 도시가스만 따로 띄어서 이게 이제 사업자가 중요해요. 사업에 연관된 부분에 한정을 해서 보통 이렇게 규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부하가스 안전관리법의 테두리가 약 한 60, 70% 정도 되고요. 도시가스가 한 20% 정도, 액화석유가스가 한 15% 정도 점점 줄어듭니다. 이게 한 최소한 60% 이상, 70% 가까이 내용이 되고요. 도시가스가 한 20% 정도 내외, 많게는 25%. 이게 한 10%에서 한 15% 정도 이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15% 정도, 15에서 한 20%? 액화석유가스가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도시가스에서 많이 나오니까 10% 정도 나와요. 10에서 15% 정도. 도시가스 사업법에 관련된 것이 한 20, 25% 정도, 4분의 1 정도. 대략 하면은 한 60% 된다 해도 25%, 15%가 100% 정도 되겠죠? 70%, 20%, 10% 이쪽으로 이렇게 더해도 100%, 이렇게 더해도 100% 되는데 대략 이렇게 돼 있다. 그렇다면 이제 사업적인 면이 있고요. 사업적인 면. 사업에 관련된 어떤 공급 사업이나 뭐 이런 것에 관련된 규정들이 있고 그 다음에 부하가스는 이제 뭐냐면 여기가 나와있죠. 이 안전관리법. 이게 이제 핵심이죠. 원래는 부하가스 안전관리법에는 상당히 포괄적으로 옛날에 자격증 시험이 가스가 종류가 많았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가스가 기계 쪽이 있었고요. 부하가스 기계, 부하가스 취급이 있었고, 부하가스 화학이 있었어요. 부하가스 기계는 주로 설비 시공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서 2차 시험 문제도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취급은 그냥 안전 규정만 중점적으로 이렇게 나왔고, 안전은 다 공통이에요. 안전은 공통인데 안전만 좀 특화해서 더 심화해서 시험지를 냈던 게 취급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화학은 제조, 제법, 기타 이제 안전 이렇게 가스를 제조하는 시설까지 그리고 산이나 알칼리 화학적인 것에 관련된 것까지도 포함을 해서 이렇게 나왔고요. 요즘에 이게 다 통합이 돼서 그냥 가스 이렇게 돼 있어서 필기 시험에는 골고루 나오고 그 다음에 2차 시험 자체가 주로 안전관리만 동영상으로 보고 반쯤 보고 설비 시공을 개관 작품을 50점짜리 반쯤을 보고 그래서 두 가지 형태로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러니까 좀 문제 유형을 먼저 파악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렇게 좀 다양하게 되는데 문제의 배열 자체가 좀 다르다. 옛날에 공부한 사람들은 기계 공부한 사람은 주로 설비 시공 쪽으로만 초점을 맞춰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자격증 시험보다 훨씬 옛날 시험이 더 어려웠어요. 뭐 가령 가스 배관을 하는데 이게 강관을 가공을 하는데 이렇게 쇠톱을 해갖고 V로 못따기를 해가지고 위에도 배관도 쇠톱으로 이렇게 파이프를 못따기를 해갖고 썰어가지고 여기다 박아가지고 대가지고 또 여기를 용접을 해서 맞대기 용접을 하고 꼬부리 갖고 나사를 깎아가지고 막 구속을 입고 막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거의 공업배관식으로 파이프 자체를 가공을 해서 막 이렇게 하는 식이었는데 지금은 뭐 동력 나사 절삭기로 찍
딱 이렇게 하나만 연결하고 끝났잖아요. T 하나 써가지고 끝에 막고 대충 끝에 막고 프라그 띄우고 가운데 볼밸브 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 프렌즈 하나 떼고 이걸로 끝나요. 끝. 뭐 에너지 관리 혹시 배관 쇠파이프 연습하셨던 분은 대충 뭐 손 안 쓰고 이렇게 해서 젓가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해도 1시간이면 돼요. 숙달된 사람 한 35분 40분이면 완성이 됩니다. 이게 2시간, 2시간 반짜리 작품이 배관 숙달한 사람은 거의 한 40분 돼요. 길어봤자 50분 이내에 완성이 되는 그런 간단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근데 이제 안전관리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 왜 안전할까? 가스 안전은 두 가지가 핵심이다. 첫째는 폭발 사고예요. 폭발 사고가 안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폭발 그냥 이제 무심코 생각하면 안 돼요. 공부를 정확하게 개념을 잡으면은 암기상이 줄어들어요. 근데 개념을 왜 자꾸 설명하냐? 여러분이 외울 거 300가지다. 근데 개념을 10가지 정확하게 하면은 외우고지 100개로 줄어들 수도 있어요. 왜? 이해를 해버리니까. 굳이 안 외워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꾸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자꾸 들으라는 이유는 여러분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밟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거 들어가고 뭐예요? 시험 문제는 알려줘요.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문제 알려줄 수 있죠. 다 책에 있어요. 책에 있는 게 문제예요. 95% 이상은 책에 있는 게 나와요. CBT 시험의 특징이 이거죠. 과거에 추출제됐던 컴퓨터가 무작위로 추출해서 나오는 거예요. 특징이. 그렇다면 문제 알려주세요. 컴퓨터 추출하니까 무작위로 추출하니까 책을 무작위로 보세요. 컴퓨터 입장에 대해서. 그러면 그게 정답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 외우는 게 수백 가지가 돼요. 그럼 뭐가 해야 되냐? 원리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원리. 이게 뭐 필요합니까? 원리를 알수록 암기가 팍팍팍 줄어요. 별도로 암기해야 될 게 껄쩍지근한 것들이 줄어요. 왜? 순서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술 공부는 그게 필요해요. 기본이 튼튼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기능사에서 산업기사 넘어가기 좋고 산업기사에서 기사 넘어가기 좋아요. 단순 암기로 하면은 한계가 있어요. 단순 암기는 기능사밖에 안 돼요. 두 번째는 뭐냐? 중독사고예요. 중독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독성가스만 중독되는 거 아니에요. 독성이 아니더라도 중독될 수가 있어요. 질식할 수도 있고. 중독 및 질식사고. 알겠죠? 이해됐어요? 가스 사용하는 현장에서 또는 가스 관련 공장에서 뭐 기타 등등 작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둘 중에 하나예요. 폭발, 터졌다거나 중독, 질식했다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각각의 정확한 유형, 형태,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도 다 알아야 되고 따라서 여기에 대비해서 모든 법령 규칙이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다. 설비에 대한 것도 폭발이 안 일어나게 중독이 안 일어나게 누설이 되지 않게 전부 다 그런 쪽으로 맞춰져 있고요. 알겠죠? 네. 뭘 설치를 해라. 그러면은 폭발을 방비해서 다 돼 있고 중독을 방비해서 돼 있어요. 그거 이외에는 없어요. 인테리어적인 측면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예쁘게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폭발과 중독에만 초점이 거의 90% 있어요. 나머지 10%는 왜 띄워놓느냐? 이것에 관련돼 있어요. 위반하면 앞에요. 이제 이런 쪽으로 법적으로 말하면 하지 마라.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꼭 지켜라. 이런 거. 아니면은 뭐 돈 내야 된다. 뭐 이런 거. 그런 거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주로 폭발사고 중독사고가 초점이다. 그것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거기에. 그 다음에 폭발사고다. 그러면 이제 폭발하는 유형부터 먼저 아셔야 돼요. 폭발하는 유형. 그래서 큰 흐름부터 잡고 가시면 공부하기가 쉽다. 바닥을 잡고 가시면 폭발은 화학적인 폭발이 있고 물리적인 폭발이 있어요. 이것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가닥을 쭉 개념을 잡아야지만이 잡다하게 수백 개씩 떨어져 있는 규정들이 일목요연하게 돼요. 그 위에 똥구멍에서 실 나오듯이 쫙 여러분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화학적 폭발이라는 것은 뭐냐? 단순한 게 하지 마시고요. 성분이 변화한다.
성분이 변하는 화학적인 폭발, 다른 말로 뭐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 화학 반응. 그래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폭발은 사실 화학적인 반응 때문에 일어나는 폭발이 많죠. 이건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은 반응이 일어나고 폭발이 일어나기 쉽다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반응이 안 일어나도록 해주는 게 안전관리예요. 반응을 방지하는 게. 의도하지 않는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폭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안전관리로 연관돼요. 한 줄 한 줄이 다 시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원리를 설명하잖아요. 낱말 하나, 단어 하나가 다 규정에 명시가 돼 있고 그게 다 시험 문제예요. 낱개 하나. 알겠죠? 아래 아세틸렌 화학 폭발 많이 일어나요. 형태가 여러 가지로 일어나요. 아세틸렌은 세 가지의 형태가 일어나요. 폭발이. 그런데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금속하고 보호고압에서 접촉을 하면은 폭탄가루가 만들어서 충격, 마찰 등이 폭발해버리는 미세한 맥가이버처럼 맥가이버 뭐 이렇게 칼로 갈아가지고 쫙 해놓으면 탁 하면 쫙 불 붙잖아요. 그런 것처럼 폭발성 물질이 만들어요. 이게 이제 불이 은, 수은 이 세 가지 금속을 만나면은 폭발성 물질 부스러기처럼 이렇게 되고요. 따라서 불이하고 접촉하면 절대 안 돼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안전관리 규정이 불이 순수한 불이 또는 불이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불이 합금. 네, 그럼 몇 프로입니까? 우리나라에 빵 하고 탱크 몰고 들어올 때가 625%였어요. 그래서 62% 이상 들어있으면 안 된다. 625 빵. 네, 그래서 62%. 암기상학과에도 다 연관을 지어서 해줘요. 설명을. 알겠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잘 들어야 돼. 일단 잘 들어야 돼. 한마디 한마디가 다 문제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성분이 변화된다. 다른 말로 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 이게 초점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단순한 화학 반응으로 끝나는 게 복잡해져. 그게 전부 다 어디로 연관되어 있다? 안전관리 법, 규칙에 뭐 하지 마라, 접촉하지 마라, 무엇을 반드시 사용해라, 무엇은 서로 충전할 때도 뭘 주의하라, 운반할 때 뭘 주의하라 하는 것이 전부가 다 두 가지를 방지하기. 전부가 다. 비슷한 예를 비교해 보면은 위험물에서도 혼재 가능하고 혼재 불가능한 게 있어요. 혼합적재. 비슷한 것은 어때요? 같은 차에다 못 실어. 저장할 때도 원래 격벽을 세워야 되지. 가스도 마찬가지예요. 뭐뭐 가스는 서로 같은 차량에 운반을 못하도록 돼 있어. 안전관리 법령 규칙이고. 근데 밑도 끝도 없이 외워. 근데 화학을 딱 기본 원리를 설명을 듣고 나면 안 외워도 돼. 엄밀히 말하면 이해를 하면. 어릴 게 뭐가 있어요? 당연히, 그럼 반응 일어나면 큰일 나지. 이해가 되면 어때요? 안에도 가나다라를 보면은 그냥 자동으로 읽어진다. 단순함기로 하면은 읽기가 되게 뻑뻑해요. 그 시험 경향을 읽어드리는 겁니다. 지문이 길어. 특징이. 가스가 어때요? 지문이 길어. 지문이 길다, 입이 길다는 소리가 아니고 가나다라가 길어요. 말이 길어. 읽기가 힘들어. 에너지 관리도 지문이 긴 편에 속하지만은 가스는 지문이 참 길어요. 가스 누설되듯이 팍팍 퍼져가고 있어. 위험으로 간단해요. 어려워요. 지문이 낱말로 되어 있어요. 위험으로. 근데 그 낱말이 안 읽혀져. 소리말 같아. 그래서 어려운 거고. 왜? 화학 명칭이 나와서 하니까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소리말 같아서 어려운 거고. 가스는 지문이 길어. 읽다가 지쳐. 그래서 머릿속에서 폭발이 일어나. 짜증이 나. 근데 그렇게 단순한 기로 접근하려면 어렵다.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이런 게 어딨어요. 가운데 핵심 정리표는 기본 개념입니다. 최근 8개년도에 나왔던 70~80% 이상의 많이 출제됐던 문제를 개념으로만 추려서 낸 것입니다. 이걸 3번 이상 읽으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이걸 5번 이상 읽는 사람은 거의 100%에 가깝게 합격하고요. 3번 이상 읽는 사람은 기본 개념이 잡혀 있어요. 그냥 읽는 거예요. 왜? 답을 달아가지고 답이 다 있으니까. 문제답 달아가지고 문제 베이지 그렇게 돼 있죠. 해설까지 읽어요.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읽어보라는 거예요. 다도. 3번 읽어보고 나서 안전관리 문제가 있어요. 안전관리는 답이 다 달아져 있어요. 네. 그것은 한 번이라도 훑어보고 가라. 그대로 출제되는 것이 뭐 80% 이상 거기서 그대로 봤던 문제 그대로 운전면허 시험지처럼 똑같이 나온다. 네,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물리적 폭발은 성분 변화가 없어요. 성분 변화가 없고 특징이 단순한 압력 때문에 폭발하는 거예요. 알겠죠? 압력이 초과됐어. 압력이 넘어갔어. 그래서 통이 터지는 거죠. 압력이 넘어갔어요. 압력 초과. 또는 어떤 용기가 어때요? 두께가 얇아졌어. 알겠죠? 용기나 탱크, 저장 탱크가 두께가 얇아졌어. 얇아지면 다른 말로 뭐예요? 부식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폭발이 일어나는 수가 있다. 압력을 못 견디고. 근데 이제 화학적인 폭발은 중간에 왜 많이 견디냐면은 형태가 여러 가지가 나와요. 형태가 많아. 첫째, 연소 폭발. 지난 시간에 에너지 관리할 때 연소에 대해서 쭉 설명했는데 이제 이게 이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연소과목 공통과목이라고 했죠? 이어져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연소가 산화 반응이기 때문에 산화 폭발이에요. 그리고 산화 그러면은 제가 산소하고 화합된다. 산화 그것 말고 확대된 뜻으로 이야기했어요. 조폭 같은 놈들 만나면은 전자를 털린다. 전자 털리는 반응은 산화라고 그래요. 산소만 산화 반응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가스에서 산소만 가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산소처럼 산화 반응을 일으키는 가스들이 많아요. 그래서 밑바탕이 뭐냐? 그걸 일일이 낱개를 외우느냐? 정말 깝깝해요. 제가 볼 때. 적합 같은 경우는 호원연부 탄환경수 인규 외웠어요? 안 외웠어요? 외웠었죠? 이런 것들이 다 적합가스예요. 이런 것들이. 산소도 그렇고. 질소는 원자일 때는 산화력이 강한데 분자로 되어 있어서 N2가 되면은 남의 애들 터치를 잘 안 해요. 독특한 성질입니다. 질소는. 질소 하나만 그래요. 질소는 잿더리 같은 성격입니다. 넘버 3 영화에 나오는 잿더리 같은 성격이에요. 남이 나 터치 안 하면 나도 터치 안 해요. 절대로. 여차하면 잿더리를 날리는 수는 있지만 크리스탈 잿더리를. 그리고 남하고 한 집 살기 오라 그러면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요. 혼자 사는 게 좋은데. 그래서 화합을 잘 하지 못하고 여차하면 건들고 폭발하는 성질이 있는데 자고로 안 건들고 가만히 놔두면은 자기들끼리 잘 살아요. 여러분 과자 먹는데 과자 먹는 게 빵빵한데 그게 다 과자입니까? 못 들었어요 속에. 질소 들어있어요. N2 질소 가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탕이 다 이제 화학 바탕, 기초화학이 바탕이 되면은 공부하기 훨씬 수월해진다. 그래서 제가 몇 달 기초화학을 해줬던 거고요. 연소 폭발. 두 번째로는 성분이 쪼개려고 해요. 분해 폭발. 성분이 분해, 쪼개져 버려요. 분해. 세 번째로는 중화 폭발. 오래 놔두면 떡져요. 머리 안 감고 오래 있으면 머리가 어떻게 돼요? 고실고실해 찰랑찰랑. 라푼젤 머리 됩니까? 아니죠. 뭐예요? 떡져요. 엉겨붙어요. 엉겨붙으면은 머릿속이 시원해니까 청량감이 듭니까? 아니요. 지끈지끈해요. 그쵸? 예, 가렵기도 하고 지끈지끈해. 이 중화, 가스 성분끼리 오래 놔두면은 지기들끼리 합해져요. 떡져요. 그래서 지끈지끈 열이 나.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열나면서 터져. 중화폭발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건 안전관리 규정을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은 그냥 오랫동안 놔두지 마라. 그렇게 돼 있어요. 며칠 이내에 반드시 새로 꺼내갖고 싹 새로 한번 걸러가지고 네? 다시 한번 정리해가지고 첨가제도 넣고 이렇게 하고 고실고실하게 떡지지 않게 머리 한번 감아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재충전해라. 그리고 뭐뭐 넣어라. 어? 민스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정을 무조건 외우지 마시고 뭐 그런 거 특징 때문에. 네 번째로는 화학 폭발이 있어요. 화학 폭발. 특정한 것을 만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 고공고압 상태에서 반응이 일어나. 절대 금지예요. 화학 폭발은 서로 어때요? 접촉하면 안 돼. 이런 것 등이 있겠죠? 네. 그러겠죠? 그래서 화학 폭발이 있다.
불의 폭발, 연소 폭발, 중화 폭발, 화학 폭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촉매 폭발. 잘 먹고 잘 살다가 어떤 특정한 걸 접촉하면 촉매, 촉이 촉진한다, 촉진하는 매개체다 그 말이에요. 어떤 촉매를 만나면 화학발이 급격하게 일어나요. 그러면서 터져버려요. 그래서 촉매 폭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장할 때도 주의도 하고 노출도 하지 말고 싣고 다닐 때도 조심도 하고 설비할 때도 주의. 이제 그런 것들이 규정들이 또 생기는 거예요. 참고로 가스의 안정관리 규정이 생겼다는 원인은 이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고 방지 아닙니까? 가스 안전관리가 뭘 방지하는 거예요? 안전관리 한다는 게 여러분 공부하면 무조건 그냥 막 맨땅에 그냥 열심히 하고 뭘 방지해요? 사고 방지예요. 사고 예방에가 초점이 있다. 사고를 예방을 하기 위해서 사고가 일어나는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사고가 일어나는 원인이 첫째는 뭐냐? 폭발이에요. 첫째 뭐라고? 폭발이에요. 폭발 종류를 일으키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중독이에요. 중독은 뭐냐 하면은 첫째는 독성이에요. 독성 가스 때문에 중독이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독성은 사람이 죽냐 안 죽냐 모르잖아요. 옛날 규정으로 하면은 노출 누적이라고 해서 건강한 성인 남자가 8시간 동안 그 농도에서 작업을 할 때 지장이 없을 농도를 기준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산업 현장에서 작업자가 작업을 하다가 뭔가 중독사고를 일으켜서 쓰러졌어. 그러면 역학조사를 해요. 공기도 체크를 하고 작업 환경도 하고 얼마씩 누설이 되는데 추정을 해서 8시간 동안 요만큼이면 계속 숨을 쉬었겠다. 그러면은 체내에도 얼마큼 흡입이 됐겠다. 몇 ppm 정도 들어가니까 깍깍 됐다. 이렇게 해서 그 정도 이상은 노출이 되면 안 된다. 세면 안 된다. 그 정도까지가 법적으로 한계치다. 이렇게 해서 거의 해년마다 한 번씩 노동부에서 이 물질에 대해서 고시를 해줘요. 알겠죠? 허용치를. 그런데 죽어봐야 알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때 달라요. 그때 달라. 그래서 역학조사를 나가면은 멀쩡히 법을 지켰는데 자가 원래 지병이 있어서 쓰러진 거예요. 우리 회사는 잘못 없어요. 예? 그런 데서 많이 큰 회사에서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법적으로는 괜찮다. 그래서 아예 사람 가지고 장난하지 마라. 요즘은 쥐 갖고 실험을 해요. 예? 쥐 갖고 실험을 해. 살짝 쏘요, 쥐한테. 그래 놓고 14일간 관찰을 해요. 2주 동안. 관찰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쥐가 한 번 해갖고 짧은 시간 들어마셨는데 비리비리 하다가 돌아가신 쥐가 50% 이상 나오는 농도. 원래 LC50 농도라고 하는데 그 농도로 해서 몇 ppm 이하가 되고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독성가스 농도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독성가스는 LC50 기준으로 해서 5000 ppm 이하인 가스를 독성가스로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5000 ppm이 누설이 안 됐는데도 독성이 있어서 중독이 됐다라는 소리예요. 이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치가 낮을수록 독성이 강한 거예요. 왜? 법적으로 그 농도, 아주 적은 농도로밖에 허용이 안 돼 있어요. 그 이상 초과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50이라고 쓰면서 50%가 돌아가셨다. 이런 소리예요. 10시 50기준은. 두 번째로는 질식이에요. 질식이 일어나는 것은 뭐 때문에 일어나죠? 산소가 부족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네? 공기 중에 산소는 몇 프로예요? 공기 중. 잘 모르죠? 질소가 78%, 산소가 21%예요. 그 다음에 아르곤이 0.9%예요. 공기중은. 나머지가 이제 0.1% 이렇게 일반 가스들인데
공기가 부족해. 돌아가셔. 곱게 안 죽어. 입에서 쌍욕이 나와. 그래서 18% 이상이 유지가 돼야 돼요. 알겠죠? 18%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에? 쌍소리가 나와. 이쁜 소리가 안 나와. 벌써 벌떡 깨네. 이거 이상은 18% 이하가 되면 안 돼. 알겠죠?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뭔가 작업 현장에서 가스 설비를 소개를 점검을 한다 또는 청소를 해낸다 뭘 하더라도 설비를 하더라도 큰 탱크에 들어가서 빵빵 쏘는 탱크 말고 저장 탱크 내부를 작업을 하느라고. 근데 속에 작업 농도가 산소 공급이 공기 공급이 원활하게 안 돼서 산소가 18% 이하야 돌아가시는 양반이 18 하면서 안 좋아요. 그러니까 항상 공기 내부에 산소 농도가 얼마 이상? 18% 이상이 되도록 치환을 해야 돼요. 알겠죠? 네,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큰 틀을 잡아 나가고 그 다음에 무엇부터 배우느냐 이제 연소부터 배우는 거예요. 알겠죠? 연소부터. 연소의 3요소 세 가지 상태가 갖춰져야지만 연소가 된다. 같이 공통이 아니니까 뭐예요? 가연물 뭐예요? 산소 공급원 그다음에 뭐예요? 점화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하나도 전부 다 이것도 연관이 돼서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가연성 가스와 산소 이런 것은 서로 접재할 때도 차량이 접재할 때도 용기 밸브가 마주보지 않도록 한다. 혹시 누설이 되면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마주보지 않도록 한다. 네? 네. 알겠죠? 네. 그리고 가연성이나 산소 공급원 중에서도 아주 산화력이 강한 가스와 가연물 중에서도 아주 소갈머리에서 가연물이 있어요. 잘 타는 것들 알겠죠? 네. 예, 건들기만 하면은 자해공갈단 수준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산화력이 강한 가스하고 아예 같은 차량에 실지도 못하게 돼 있어. 적재도 못하게 돼 있어. 또 저장소에는 가연성 가스하고 산화력이 강한 저연성 가스 이거 연소를 돕는다고 해서 저연성이라고 그러는데 산소 같은 것들을 그런 것들은 따로따로 저장을 해서 격벽을 세우도록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렇게 돼 있죠. 점화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기로부터 항상 얼마 이상 직선거리 떼야 되고 우회거리 둬야 되고요. 점정기나 미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고 피해설비, 막내에 대비해서 피해설비도 해야 되고 이런 것 등등의 기준이 점화원을 예방하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연소 폭발이 되는 것을 예방하는 그런 규정으로 전부 다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이거는 낱개로 나온 몇백 개 암기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폭발부터 딱 특징을 하고 폭발은 이런 종류가 있는데 뭐뭐뭐뭐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부 다 규정들이 나눠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3요소 가연물이라고 했는데 가스니까 이 가스 안전관리법에서 말하는 고압가스는 말이 고압가스인데 고압가스는 저장 상태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해요. 네? 첫째, 그냥 압축가스, 컴프레셔로 눌러서. 그것도 압축을 한다는 것은 대충 눌러도 괜찮은 거예요. 누르면 큰일 나는 것은 누르면 안 돼요. 누르면 터져버리는 것은 누르면 안 돼요. 두 번째로는 액화가스. 액화를 시키는 이유는 액체로 만들어버리면 부피가 확 줄어요. 근데 액화를 시켜도 안전한 것만 액화를 시켜요. 액화를 시키면 위험한 건 절대 액화시키면 안 돼요. 세 번째, 용해가스. 용해가스라는 것은 녹이는 걸 말해요. 녹여서 저장하는 거. 뭔가 다른 것을 다 녹여주는 거예요. 용해가스는 하나 알아두겠는데 아세틸렌 하나예요. 알겠죠? 네. 아세틸렌 하나다.
두 번째로는 가연성 유무에 따라서, 예? 가연성 여부에 따라서 성질에 따라서 구분합니다. 첫째, 가연성 가스, 조연성 가스, 그 다음에 불활성 가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가연성 가스 하는 거죠. 조연성은 조자가 뭐냐? 영화에서도 주연을 도와주면 뭐라고 그래? 조연이라고 그러죠? 연소를 도와주는 거. 이게 이제 조연성 가스가 다른 말로 하면은 산화성 가스예요. 알겠죠? 네, 산화성 가스. 같은 말로 뭐냐? 나는 누구 후보를 추천합니다. 이런 것을 지지연설이라고 그래. 지지. 지지한다. 받들 지자인데 연소를 지지한다. 연소를 받든다. 그래서 지연성 가스라고 그러는데 요거 혼동을 많이 해요. 지연성 가스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약속 시간이 늦었어. 차가 연착이 됐어. 지연됐다라고 그래서 뭐 지연성 가스는 뭔가 늦추는 가스 그런 게 아니고요. 지가 뭐냐? 지지한다. 받든다. 연소가 되는 것을 지지한다. 연소가 되는 것을 받쳐준다. 이런 소리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연성 가스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불활성 가스는 불활성이 아니고 불활성 가스예요. 불활성이 알성이 아니고 불활성이에요. 하나는 특히 주의해야 돼요. 이게 뭐냐? 영조원소예요. 영조원소가 뭐예요? 헬륨, 네온, 아르곤. 헬레야 3개만이 돌려요. 사이산장이니까 3개, 4개까지 하는데 헬레야, 헬륨, 네온, 아르곤인데 뭐 크립톤, 크세논, 라돈까지 안 해도 돼요. 헬레아크세라 안 해도 되고 헬레악 3가지는 영조원소. 화학 반응이 안 일어나겠어요. 남들이 지지든지 볶든지 뭐 삶든지 데치든지 말든지 지기게 되든지 말든지 내버리는 거.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불활성 가스 또는 불연성 가스도 있어요. 불활성 가스하고 불연성 가스하고 조금 뉘앙스가 좀 틀린데 불연성은 타지 않는 건 다 불연성이라고 해요. 타지 않는 건 다 뭐라고? 다 불연성. 물론 영조원소도 안 타는 거예요. 불활성은 불연성에 속해요. 하지만 질소 같은 거, 질소는 가연성도 아니고 조연성도 아니고 불활성은 아니에요. 영족이 아니에요. 다 이제 안 탈 뿐이에요. 알았죠? 가령 탄산가스 있다고 쳐봐요. 탄산가스 CO2 탄산가스가 있어요. 탄산가스 타지도 안 해, 덥지도 안 해, 불활성은 아니야. 헬륨, 네온, 아르곤이 아니야. 이게 안 탈 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불연성 가스는 산화가 이미 완료돼 버린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질소 가스, 그리고 불활성 가스를 다 포함해서 불연성 가스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세 번째, 독성이 있느냐? 일단에서 독성이 없으면 무독성 가스라고 안 해요. 무독성 가스라고 안 해요. 희한하게. 독성이 있다라고 하는 건 독성 가스다, 독성이 아니다, 비독성이다 이렇게는 하지만 비독성이라는 것은 법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독성 가스에 속하지 않는다 뿐이에요. 독성 가스 여기에만 속하지 않는 뿐인데 자고로 가스가 어떤 특정한 가스가 많아. 사람 숨 쉬는데 안 좋아요. 자, 질소 가스 독성은 아니에요. 많으면 질식해. 탄산가스 독성은 아니에요. 많으면 질식해. 이유는 뭐예요? 산소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독성이 없다고 해서 괜찮다 그런 뜻은 절대 아니라고. 이걸 단순한 길을 하지 마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안전관리나 이런 것에 뭔가 관리자로서 책임자로서 자격증을 걸고 선임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경우는 관리가 안 되면 어쩐다는 소리죠? 민사소송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형사건이에요. 형사건.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은 철저하게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단순한 길은 현장에서 적용이 안 돼요. 적용이 안 돼요. 알았죠? 네. 그래서 원리를 철저하게 알아야지만이 안전관리가 기초부터 가능하다. 자, 저장 상태와 가연성 여부와 독성이 있냐 없냐 이렇게 해서 가스를 고압가스를 구분을 합니다. 이해하셨죠? 네. 자, 그 중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게 5대 특정 부합가스가 있어요. 특정 부합가스가 5대가 있고 5대 밑에가 이제 8대, 9대, 10대 이렇게 있는데 어디 조상 나이는 것 같죠? 산수, 암염, 그리고 천모디 이렇게 있어요. 특정 부합가스에는 산수, 암염, 천모디, 산소, 수소, 아세틸렌, 암모니아, 염소, 천연가스, 모노실란, 디실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산소, 암염, 천모디 특정 부합가스로 돼 있고요. 이게 5대 특정 부합가스고, 알겠죠? 이게 그냥 단순한 부합가스 문제에서는 도시가스와 LPG를 빼놓고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형태, 연관이 되어서 등장하는 형태의 가스다라고 생각하시고, 이걸 철저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됩니다. 연관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